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색의 부병루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색이라는 작가는요, 고려 후기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문신이고 학자인데 조선 초기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참화설의 주인공 이곡을 쓰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곡의 참화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재현의 문인입니다. 문인.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그러니까 어제 영명사라는 거는 이제 평양에 있고요. 금수산에 있는 절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 창건한 그러한 절입니다. 그리고 이 곳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여정인 거죠, 여정. 여행하거나 이동 중에 있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잠시 부병루에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부병루라는 누각에 올랐는데 이 부병루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이 평양에 있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텅 빈 성엔, 그렇죠?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텅 비었다. 그러니까 황폐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각달이 떠 있다. 조각달이 떠 있다는 것은 적막한 풍경을 좀 제시하는 거고, 굉장히 쓸쓸함, 그렇죠? 애상적,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인생 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지금 늙었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시각적인 이미지로 세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표현 기법이니까 이 표현 방식도 신경 써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지만 아주 많은 내용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린마. 자, 기린마라는 거는 이제 동양의 특히 전설 속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서술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단절감을 의미하는 거고요. 특히 그 천손, 우리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몽입니다. 주몽.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일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허무함, 무상감, 덧없음 이러한 것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웅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그 마음이 담겨 있고요. 고려의 번성함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 즉 우국지정이 담겨 있는 거고요. 또 화자가 천선을 이렇게 회상하는 이유는 나라의 그 운명, 즉 국운 회복을 의지를 다시 다지는 장면이고요. 천선이 동명왕 같은 진정한 영웅이 나타나서 지금 현재 원나라의 침략으로 국운이 많이 쇠퇴하니 고려를 다시 부흥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손이 다스리던 이 영광스러웠던 고구려의 역사가 한낱 머나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허무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적화자의 정서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상감, 허망함 뭐 이런 것들. 자,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분월하니. 자, 휘파람의 의미는 청각적인 심상이죠. 그래서 허무감, 그렇죠? 삶의 어떤 허무감을 느끼게 만들고 무상감을 나타내면서 인생 무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흐른다. 이 말의 의미는요. 험하게 인간의 역사는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대비되는 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이 자연의 모습을 갖다가 서로 대비를 하면서 훨씬 더 부각이 됐죠. 허망한 인간의 역사를. 그래서 쓸쓸한 그런 정서를 부여하고 있고요.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던 이런 때에 국운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아직 나라가 망하여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에 더 주목을 하셔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핵심 정리 가시면요. 갈래는 한시고 오원 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는 평양성 주변의 풍경과 감상이고, 주제는 뭐예요? 지난 역사의 회고, 떠올리는 거죠. 또 인간의 역사가 어때요? 무상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회고와 고려 국운 회복의 소망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연의 영원함, 인간 역사의 유한함 이게 대비돼서 주제를 드러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고려 말이고요. 성격은 회고적이면서 애상적, 서경적인 거죠. 풍경 위주니까. 그래서 주된 분위기는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애상감이 지배적인 정서입니다. 쓸쓸함과 함께요. 또 어조는 회고적인 말투를 사용해서
인간의 역사의 유한성과 무상감을 전달하는 효과를 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세 번째 표현상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구려의 옛 도읍인 이 평양의 이 부병로에 와서, 그죠? 동명왕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명승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라본 풍경을 통해서 인간사의 이 허망감, 덧없음을 노래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한때 고구려 수도였지만 지금 텅 비어 있죠, 성이. 그래서 작가는 이제 왕조의 어떤 무상감, 그렇죠? 쓸쓸함,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심정을 고구려 시절인 동명왕을 떠올리면서 또 휘파람을 부는 모습을 통해서 잘 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에 가시면요. 특히 그 마지막 행에 가면 자연의 영원한 모습을 표현해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을 대조함으로써 인간의 덧없음을 더 부각시켜 준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이색이 부병로에서 어때요? 고구려 왕조의 무상함, 그쵸? 이걸 떠올리면서 자연의 영원한 풍경을 보는 것은 어때요? 고려 왕조의 무상함과 함께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지식인의, 그쵸? 쓸쓸한 모습을 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철의 관동배곡에도 나오죠. 그쵸? 여정 중에, 어딥니까? 고려의 그 왕궁, 그쵸? 그 고려의 왕궁에서 까마까치가 날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삶의 허망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유사한 정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간사와 자연 어떻습니까? 대조법을 썼죠. 그래서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대비하면서 쓸쓸한 감회를 자아냈다. 이런 거. 또 부병로에 오른 화자는 어떻습니까? 조각달이 떠있는 텅 빈 성, 또 변함없는 산, 강의 모습 등을 보면서 어때요? 지난 역사를 회고하죠. 그리고 인간사의 무상감, 그렇죠? 그걸 느끼는 겁니다. 대상의 모습과 그것에서 비롯된 정서, 즉 무상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그 옛날 찬란했던 이 고구려의 모습은 사라지고 퇴색한 자취만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작가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역사와 삶과 부귀 영화에 대한 허망감을 지금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영화롭던 시대를 회상한다, 회고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또 대꼬법과 대조법을 통해서 권력과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동명왕 신화를 통해서 신화여 기울어가는 고려의 국운과 기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망해버린 고구려의 옛 성터에서 인생무상 맥수지탄, 중요한 한자 성어죠. 맥수지탄. 나라가 멸망해가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겁니다. 인생무상. 이런 것이 주된 정서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한 것을 알려주는 게 텅 빈 성, 기린마, 천선입니다. 이런 시어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고요. 자연의 무한성은 조각달이라든가 산과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비되면서 주제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자연과 달리 변해버린 인간사의 덧없음, 영광스러웠던 고구려의 동명왕 때처럼 고려의 국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해주세요. 또 서리적 표현과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면서 화자의 무상감을 잘 드러냅니다. 논의능가, 여기 서리법, 휘파람 분호란이는 이제 청각적 심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표로 정리하면요. 자연의 변함없다라는 건 달, 구름, 산, 강이고, 인간의 역사의 유한함은 고구려의 텅 빈 성입니다. 이것이 대비를 통해서 무상감, 그쵸? 덧없음, 이런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요. 시상 전개 방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경 후정이라는 거 있죠. 우리 전통적 한시의 구성 방법이 선경 후정이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선정 후경이 아니에요. 선경 후정이라는 거. 여기서 뒤바뀌면 또 틀립니다. 이거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선경, 풍경이 먼저라는 거죠. 자, 선경에 보시면 이제 1, 2구에는요, 부병로에 오르게 된 화자가 나옵니다. 여정의 길에 부병로를 방문한 거고요. 3, 4구에는 부병로 주변의 쓸쓸함, 그렇죠? 자연과 인간의 대조, 그리고 부병로에서 바라본 성의 모습, 그리고 텅 빈 성은 사람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무상함이 담겨 있고요. 달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월의 흐름에 깎인 돌이라든가 덧없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무상감은 또 구름과 대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달과 대조되는 거, 구름과 대조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5, 6구에 가시면요. 이제 후정 시작되는데요. 고구려 후손인 주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연의 변함 없음에 대한 감회, 또 인간 역사의 무상함이 대비가 되면서 주제를 잘 형상화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짧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특히 학교 시험 대비를 잘 하시고요. 수능까지도 잘 연결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 꾸준히 영상 강의 잘 들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